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치과에 가서 또 잇몸 치료를 잇몸 치료 이제 한 번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잇몸 치료 하면은 끝입니다. 지금 마취가 아직 다 안 풀려가지고 입술이 뭐 얼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 컵에다가 물을 좀 따라 놓았어요. 잇몸 치료하고 나서 너무 찬 물이라든가 뜨거운 물은 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식혀서 마시려고요. 차 안에 있으니까 굵은 빗방울이 뚝뚝 우두둑 뚝뚝 그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빗소리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눈이 오려다가 비가 오는 것인가? 처음에는 진눈깨비가 약간 한 몇 초 정도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 비로 바뀌었어요. 지금 발음이 좀 이게 아랫입술이 이건 마취가 덜 깨었는데 지금 발음이 제대로 나오는지 조금씩 풀릴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뭐 겪어야 되는 일 아니 뭐 겪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일 중에 경조사 중에 이제 결혼식 그런 축의금에 대해서 축의금뿐만 아니라 뭐 돌잔치 어쨌든 축하해야 될 일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치를 때 우리가 이제 축의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아니면 직접 참석을 못 하시면은 계좌이체로도 또 축의금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이 셋이에요. 딸 둘, 아들. 그렇게. 이제 다 성장을 했죠. 근데 셋 중에 둘째 딸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큰 화려한 호텔에서 하는 것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자식이를 두고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남편도 뭐 거의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몰 웨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또 자식도 그렇게 또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그 외부 손님들은 일체 초대를 안 했습니다. 물론 뭐 자식이 결혼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또 따스한 식사를 함께 대접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냥 친척분들만 가까운 친척분들만 오셔가지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주 그 장소도 우리는 이제 종교가 없지만은 그 사돈집은 또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의논을 한 것이 축의금은 일체 받지 말자. 그 뭐 가까운 친척분들한테도 뭐 양가
뭐 친정이든 시집이든 뭐 누구한테라도 축의금은 이제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오시는 분 그 수대로 이제 봉투에 식사비를 5만 원씩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성당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땅한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식사비를 대신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그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 지인분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왜 딸내미 결혼식에 초대를 안 했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 같이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운해 할 것도 아니었죠. 왜냐면 누군 초대하고 누군 초대 안 했으면은 뭐 서운해 할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외부 손님들은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운할 것도 없죠. 일단은 그렇게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안 했다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척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친척분들 뭐 경조사에도 뭐 저희는 뭐 우리 집은 뭐 당연히 뭐 축의금, 조의금을 이렇게 전달했죠. 그러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일체 안 받기로 그렇게 의논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고 부담을 안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참 이거야말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라도 저 자식들 결혼식에 그 축의금 일체 받지 말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조용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니 자신의 좋은 일에 와주시는, 뭐 초대를 해서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오시는 길에 꼭 봉투를, 거기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그 심적 그 부담이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지만은 세뱃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그 세뱃돈을 뭐 주게 된 그런 이유가 뭐 나름대로 있겠죠. 예전부터 그 뭐 후손이나 자식들에게 이제 절을 받으면서 덕담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세뱃돈을 챙겨주는 게 그렇게 이제 전해져 왔겠죠. 보통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 되었잖아요. 그냥 절 한번 하면 세뱃돈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설날 되면은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면 무조건 돈을 받는다.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절을 했는데,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을 안 주면은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기분이 서로 언짢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정말로 안 줬습니다. 뭐 사위한테도 안 주고 딸한테도 안 줬습니다. 남편은 뭐 주더라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왜 안 주냐면은, 아니 그냥 세배를 하려면은 꼭 세뱃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세배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
무슨 형식적으로 꼭 돈을 줘야만 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어떤 때는 뭐 우러나지도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뭐 누가 뭐 세배를 뭐 받고 싶은 뭐 일부러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없지만 굳이 한다면은 그냥 절만 해라. 세배만 해라. 세뱃돈은 없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요. 왜냐면은 오히려 제가 그게 더 마음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초대를 하는 것도 오시라 하는 것도 참 오시는 것도 고마운데 왜 돈까지 꼭 들고 와야 되냐고요. 좋은 일 잔치집에 오셔서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아니면 잔치국수라도 한 그릇 그냥 대접하면 되는 거지 왜 돈을 꼭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야 그렇게 받으시더라도 우리가 뭐 축의금 조의금을 뭐 내고 싶으면 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만이라도 일체 받지 말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아니 살아가면서 그런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예 그냥 십시일반 조금씩 그 뭐 받아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그 형편에 맞게 그 행사를 치르면 되지 않을까요? 호텔에서 비싸게 행사를 치르지 말고 조촐하게 그냥 작은 공간을 빌려서 오붓하게 한다거나 그 1억이 들 거를 1,000만 원으로 축소하면 되는 거고 남들이 또 그 식사 대접을 뭐 5만 원짜리 뭐 뷔페를 대접한다 할 때 아 형편이 어려우면은 2만 원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남들의 보여지기 아이 남들은 다 뭐 화려하게 호텔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을 그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하냐. 좀 빚을 내더라도 대출을 받더라도 근사하게 화려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뭐 생각이 다 틀리시겠지만은 실속이 없는 거죠. 굳이 왜 그래야 됩니까? 요즘은 뭐 큰 화려한 데서 막 결혼식을 한다고 뭐 그 신랑 신부를 더 뭐 멋있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뭐 어느 조그만 그런 그 자연이 있는 그런 카페를 빌려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참 있는 사람이 참 돈을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인류 호텔을 빌려서 그 결혼식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형편이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참 검소하게 그래 스몰 웨딩을 하는구나.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멋있게 봐야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참 자신의 좋은 일에 누군가한테 그렇게 물질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참 편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청첩장도 그렇잖아요. 청첩장. 청첩장에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뭐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청첩장을 보낼 수 있지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못 오면은 돈이라도 붙여라. 당신들이 어찌 우리 자식 결혼식에 안 올 수가 있단 말이냐. 부득이 못 온다면은 계좌번호 찍은 곳에 축의금이라도 보내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은 성격은 차라리 제가 막 결혼식을 그냥 뭐 집 안에서 거실에서 하면 했지, 그 다른 분들한테 돈 보내라고 계좌번호는 찍어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제 성격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조금씩은 우리가 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 한번 하는데 뭐 제가 호텔에서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게 뭐 더 크고 화려한 호텔일수록 더 비쌀 거고, 그런 돈을 조금 좋은 일에, 또 자식들 결혼하는 날에 좋은 일에 또 그 어느 정도를 쓴다 하면은 오히려 자식들이 결혼하는 날에 덕을 쌓아주는 일이 돼갖고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 결혼식을 뭐 호텔에 산다고 해서 뭐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 다 각자 생각이 틀리시고 그 본인들의 마음이죠. 뭐 축의금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남들처럼 다 받는데 뭔 상관이냐? 아, 상관이 없죠, 여러분.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나 제가 축의금도 안 받아보고 안 받고 그 결혼식도 화려하게 안 하고 그냥 조촐하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았고 일체 그 대신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 식사비를 챙겨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장례식도요, 그 3일장이 아니라 그 당일 1일 장례식장이 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게 뭐 3일장을 하든 뭐 당일 1일 장례식을 하든 그거야 뭐 나름대로 다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장례식도 간소하게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의미를 새기는 쪽으로,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뭐 어지간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그 돈을 받지 않고 아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참 그 하기는 뭐 그거는 형제가 없이 혼자가 있는 자식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장례식에서는 다 각자 그 형제들 간의 의견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돌잔치, 뭐 팔순잔치, 뭐 결혼식, 아니 정말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냥 10,000원짜리 식당에 사든 그냥 초대해서 부담 드리지 말고 아이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식사 함께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초대를 하면은, 그리고 오시는 분들 우리는 전혀 일체 이렇게 축의금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도 아유 그래도 서운하니까 뭐 애들한테 그 신랑 신부한테 뭐 커피값이라도 뭐 조금 주신다면 아이 그 정도야. 그거는
축의금이 아니라 이제 선물이니까. 그런 거는 또 인간적인 정으로서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제가 무료로 2009년도부터 무료로 강의를 하러 다니잖아요. 먼 곳에도 가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료 봉사로, 그렇게 강의료는 일체 안 받습니다. 10원도. 그러나 아유, 돈 10만 원이라도 그냥 끝까지 주시면서, 강사님 이거는 강의료를 안 받으신다 하니까 너무나 서운해서 가실 때 휴게소에서 그 한 끼 식사라도 좀 챙겨 드시라고, 아니면은 오시는 길에 아유 요 가시는 길에 먼 길 오셨는데 기름값이라도 좀, 이거 절대 강의료로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기름이라도 넣어 갖고 가시라고, 그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을 파시는 그런 회사에 가서 강의할 때도 강의료는 10원도 안 받죠. 그러나 그 건강기능식품을 끝까지 저에게 강사님 건강이 최고라면서 강의료도 이렇게 안 받으시니 우리가 판매하는 요 건강식품을 선물로 드린다면서, 그 정말 주고 싶어서 주시는 선물은 제가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의료로 그 주신 게 아니잖아요. 철칙은 강의료는 일체 10원도 안 받는다. 그렇게 공지를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아세요. 어차피 강의료라고 주면은 제가 안 받는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따스한 그 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가시다가 뭐 그냥 식사 한 끼 하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돈 5만 원을 그냥 손에 쥐어 주신다거나, 그냥 먼 길 오셨는데 이거는 밥 한 끼 드시라고 뭐 돈 10만 원을 챙겨 주신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감사히 받습니다. 왜? 그분들도 제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분들께서도 덕을 베푸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강의료를 주는 게 아니라 따스한 인간의 정, 그런 거는 너무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잘해야 되죠. 축의금을 일체 안 받는다고 했는데 돈 10만 원이라도 아유 그래도 신혼여행이라도 가서 커피라도 사 먹으라 하고 참 신랑 신부한테 주셨다면은 그거는 감사한 선물이 되는 거죠. 안 받는다 했는데도 주시는 거는 축의금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이 되겠죠.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참 5만 원이라도 그분들께서 주신다면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강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명목으로 주시는지 분명히 여쭤봐야 되고, 그쪽에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배려 차원에서 강사님께서 가시는 길에 따뜻한 그 휴게소에 들리셔서 따스한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드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확하게 그런 거를 알고 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저도 오랫동안 순수한 무료 강의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원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제는 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야 많겠지만은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모든 그런 행사들을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게 돈을 너무 많이 안 써도 그냥 될 만큼의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주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그 둘째 딸이 결혼을 했고 첫째 딸과 또 아들이 뭐 결혼식을 할 때도 저는 지금 생각에 여전히 정말 조촐하게 그 딸과
그런 또 신랑 신부들이 다 의논이 같이 된다면은 진짜 스몰 웨딩을 하고 싶고, 그때도 일체 축의금은 10원도 받지 않는 거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혼식도 뭐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작게 조촐하게 한다고 해서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둘째 딸 결혼식 할 때 그 촬영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께서 그 저와 저희 남편한테 그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딸하고 사위가 보게 되겠죠. 미리 촬영을 해두는 건데 사위하고 딸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딸과 사위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뭐 친절하고 잘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상대가 항상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낌없는 조언과, 그리고 어떤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정말로 선한 길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고요. 무턱대고 그냥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마냥 뭐 그냥 뭐 조금 아닌 것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되 아닌 것은 아니고 따끔하게 조언을 해줄 때는 또 조언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달아서 더 성장하여서 그렇게 정신적인 성장과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 잇몸 치료할 때 마취했던 마취가 조금씩 풀려서 이제 저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뭐 다른 지역에는 비가 안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원하게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마음들도 이렇게 오늘 촉촉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지내봅시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